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입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분들 이어서 들으시면요, 이제 디스크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방적인 치료가 있고 한방적인 치료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는 양분될 필요가 없는 치료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제 경험상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방치료, 양방치료, 서로 입장들이 달라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유명 대학병원 간호사가 있었어요. 예, 신경외과 간호사셨는데, 병원에서 신경외과 간호사시니까, 웬일로 어떻게, 한의원에 오게 됐냐 했는데, 목 디스크가 심해서 손과 손목이 약간 마비되는 정도로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저림도 심하셨는데 병원 교수님이 이제 그분도 신경외과 간호사셨어요.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 정도로는 수술하기엔 좀 아까우니까 목 디스크 수술하긴 아까우니 우선 휴가를 줄 테니 최대한 안정해봐라. 그래서 한방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하셨다 그럽니다. 진료 병원에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자기 본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돼서 와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그래요.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저것 하고 오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본인이 이게 한의원을 선택한 건 본인도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마비도 금방 돌아오시고 금방 이제 대학병원으로 복귀를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든 항방치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양방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받고 싶다면 한방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뭐 양방치료 받으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더 좋고요. 우선 한방치료는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약, 추나치료, 침치료가 있고요. 침치료에서는 벌의 독 성분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 및 정제해서 치료하는 봉침, 한약 성분 중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치료하는 약침, 침의 독특한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침의 다양한 혈자리를 사용하는 상암침이나 몇 가지 치료들이 있고, 매선이라는 방법, 그리고 약간 외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도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방치료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진통소염제 같은 양약, 그리고 도수치료, 그리고 시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여긴 두 가지만 썼지만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와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하는 신경차단술, 그리고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약물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효소제나 다양한 부가적인 치료를 겸해서 하는 신경성형술, 그 외에도 고주파 시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외에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한약 하면은 사람들이 보약 먹어서 어떻게 디스크가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약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협착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제들을 처방을 하는 거고, 물론 환자분이 굉장히 기력이 허하거나 그렇다면 이런 치료하는 한약 외에 보약을 감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나 치료는 이제 모든 디스크 환자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어, 이제 추나가 필요한 환자분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10명이 오면 한 분 정도 겨우 할 정도 수준으로 추나 치료는 굉장히 적게 하는 편이고요. 추나의 범위는 뼈를 교정하는 것부터 마사지 같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강한 치료를 하기에 뼈를 교정할 만큼 그런 강한 충격이 위험한 분들은 좀 가벼운 추나를 하는 거고, 많이 호전돼서 좀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면 좀 뼈를 교정하는 추나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침도 여러 가지 많이 쓰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봉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벌의 독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알레르기 같은 거 걱정하고 쇼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어, 분리정제 봉독이라고 해서 알러지 성분들을 제거한 그리고 유효한 효과만 남긴 봉침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봉침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제가 아파도 침보다 봉침을 혼자 놓고요. 환자분들도 심한 디스크가 아니면 침하고 봉침 정도로 치료를 합니다. 추나보다 더 선호를 하고요. 한약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 한약은 디스크가 좀 심하거나 만성화됐을 경우 팔이나 다리가 저린 디스크나 아니면 양방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그런 고질적인 디스크 또는 수술 후에 재발된 디스크 이렇게 좀 병이 깊거나 심한 경우에는 한약을 치료하고요.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시술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뻐근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냥 아프지만 팔다리가 저리지 않는 정도의 디스크는 침 또는 침하고 봉침 정도로 치료를 합니다. 한방과 양방은 치료 방법들은 전혀 다르겠죠. 양약과 한약을 쓴다는 차이점, 시술이 있다면 한방에서는 음 봉침이나 매선 또 뭐 도침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쪼끔 다릅니다. 어 장점이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양방적인 치료를 보면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 먼저 이제 디스크가 처음 생기면 소염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디스크가나 협착증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한 통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염증 치료하는 또 시술도 보통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도 스테로이드가 이제 소염 효과가 굉장히 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인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놔서 염증을 강하게 줄여주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가 수술 전에 많이 하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유착을 방지하는 약물들을 써서 유착을 풀어주는 거를 치료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도카인, 시술할 때는 리도카인이라는 이제 마취제를 씁니다.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소형술 같은 거 받으실 때 마취제를 같이 넣게 되는데요. 통증 자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표로 같이 쓰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양방, 한의사라서 한방과 양방을 한방, 뭐, 의학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맞아서 한방, 양방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양방 치료는 염증이나 유착, 통증에 좀 목표가 있다면 한방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좀 근본적인 치료, 또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 이런 게 목표다 보니까 주로 손상된 디스크를 재생 아니면 손상된 신경,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 손상이 되든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기든 여러 가지 손상된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 손상된 신경들을 재생하는 목표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허리 주변이나 목 주변에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들을 강화하고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크를 강화하고 그리고 회복력 자체를 빨리 높여줘서 보약이 들어간다든지 체질에 맞는 한약이나 여러 가지 치료들이 들어가서 회복력을 높여줘서 자연 회복이 잘 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즉 양방 치료는 통증을 줄이거나 염증을 줄이거나 유착을 방지해 주거나 그런 데 있어서 목표가 있다면 한방은 재생이 더 잘 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회복력을 도와주거나 재생력을 도와주게 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당장 너무너무 아플 때는 양방 치료가 당연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물론 한방에서도 진통을 시키는 효과들이 많이 좋지만 양방에서는 통증이나 이런 거에 많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통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진통소염제도 먹도록 권유하고 심한 경우 시술도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시술을 몇 번씩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라 제가 추가적으로 더 시술을 받자고 할 일은 잘 없는데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한약을 먹거나 봉침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함께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권유하는 편입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지 않고 침치료나 봉침치료, 한약치료로 통증이 케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양약을 먼저 끊고 한약 치료를 하고요. 한약에도 진통제 성분이 있는 한약들이 있는데 저는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진통제도 좋은 게 양방에도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과연 이게 한약에 있는 진통제 성분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건지 개생이 잘 돼서 좋아지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서
한방에 진통제 성분이 주요인 약제들은 쓰진 않고요. 재생이나 강화나 회복력을 도와주는 약제 위주로 쓰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면 양약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방, 양방이 서로 목표가 다르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함께 권하는 편입니다. 음, 예, 한방과 양방 이렇게. 한약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뭐 보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십전대부탕, 쌍화탕, 뭐 공진당, 경옥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먹고 어떻게 디스크가 들어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거는 일종의 전통 한의학입니다. 우리 전통 한의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몸보신하는 걸 먹는다고 해서 디스크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몸보신을 해서 자연 치료가 좀 더 잘 될 수 있지만 좀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몸보신만으로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물론 옛날에도 디스크라는 병이 있었고 과거에도 병명은 달랐지만 비증이라던가 뭐 풍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위증이라던가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을 표현하는 이제 언어들이 한의학적인 용어가 있었고 치료가 있었지만 요즘은 좀 더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서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제들이나 이제 치료법들이 많이 이제 밝혀지고 또 개발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쉽게 이제 얘기하는데 전통적인 방식, 음양오행이라든가 진맥이라든가 변증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전통 한의학이라고 하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상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식을 현대 한의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중요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 한의학적인 개념이 들어갔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 치료할 때 디스크 재생에 좋은 효과적인 약제들을 기본으로 깔되 환자분의 체질과 뭐 증상과 기왕력과 과거력 등을 등등을 따져서 환자분에 맞는 보약이나 또는 환자분에 맞는 체질약을 가미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자, 요즘은 그 다음에 추나치료. 추나치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추나치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좀 중증의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가볍게 마사지하는 수준의 추나라면 그냥 침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추나치료를 하지 않고요. 환자분의 어떤 가성비 면에서도 추나치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수준이면 오히려 침치료나 그냥 그런 물리치료 등으로 커버를 해드리고 몸이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요거는 추나치료를 꼭 해야지만 환자분이 빨리 낫거나 또는 회복할 때 확실히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그때 추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명 정도 오시면 한 분 정도 추나 또는 그보다 적은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고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추나하면 삐뚤어진 게 바로 잡히면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틀어진 부위와 디스크가 나온 부위는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MRI랑 엑스레이 그리고 디스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디스크가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나왔어도 실제로 교정해야 될 척추는 3번, 4번인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골반 쪽을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어진 걸 잡아준다고 디스크가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교정을 해주면 디스크가 잘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심한 디스크인 경우는 그런 걸 교정을 하다가 디스크가 더 자극이 돼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는 편입니다. 추나 치료를 안 해도 디스크 치료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저 같은 경우는 하고요. 혹시라도 추나 치료를 하고 나서 통증이 생기거나 받는 중에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추나 치료 받고 좀 더 아파지면 저는 추나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께도 권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침치료. 예. 사실 임상적 제가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침 치료하고 봉침 치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침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침보다 봉침이 효과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경험을 가진 한의사분들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옳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치료 외에도 뭐 사암침, 매선, 도침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봉침 위주로, 그리고 침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분리정제 봉독이라고 해서 알러지나 맞고 나서의 그 통증 같은 게 최소화된 이제 봉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생한방병원에서 만든 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기도 해서 좀 익숙해져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봉독을 생산하고 있으니 꼭 자생게 아니더라도 맞아도 되는 거죠. 예. 음. 봉침 같은 경우는 피부 테스트를 하고 알러지 테스트를 하지만 요즘 뭐 사실 별 문제들은 없으시고요. 어쨌든 이제 침 치료보다 봉침 치료의 효과가 경험적으로는 상당히 더 높습니다.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시면 봉침을 병행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저 역시 조금이라도 아프면 침 대신 그냥 봉침을 맞습니다. 음, 그리고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거나 디스크가 팽윤이나 돌출 정도의 가벼운 디스크라면 침이나 봉침 정도로 하고요. 봉침을 놔도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정도 가벼운 디스크 환자분에게도 한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파열이 됐거나 저림이나 땡김 또는 심지어 마비가 된 경우는 한약을 꼭 병행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많으면 회복이 당연히 잘 되고, 한약이라는 거는 재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방적인 치료 자체가 약간 재생에 더 초점이 있다 보니까 양방 치료에서 좀 한계를 느끼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도 비수술적으로 치료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저리거나 마비가 있는 분들이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회복이 되는데, 자연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마비나 저림 같은 게 후유증이 사라지는 걸 흔히 볼 수 있고, 또는 처음부터 수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 양방 치료는 뭐 앞서 말씀드리셨고, 제가 전공한 치료가 아니고 제가 함부로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은 많은 분들이 시술 받으면 디스크가 새 것처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시술은 주로 대표적으로 신경 차단술, 아니면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주로 마취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식염수나 이렇게 효소제, 이게 주 성분은 마취제와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이 마취제와 스테로이드가 디스크를 직접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이고요. 그 외적으로 이렇게 유착을 방지하거나 그런 약들을 써서 최대한 그 부분이 진정이 되고 들러붙은 게 좀 떨어지게 하고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디스크도 자연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증과 진통을 시켜서 시간을 벌면 내 몸의 자생력으로 인해서 수술 안 하고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 치료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연 치료가 되도록 기다리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몇 번 시술을 반복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치료 과정에 한의학이 들어간다면 시술 같은 걸 받아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라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스스로 치료가 더 잘 되게끔 한다면 수술로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술은 그래서 항상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치료기 때문에 신경을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확률이 있어서 처음에는
먹는 소염제, 진통제를 쓰게 되고요. 그래도 통증이 줄지 않을 거나 아니면 너무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좀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해서 의사분들 스스로가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소수의 분들이 좀 음 의사 전체를 망신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다 양심적이세요. 유착을 풀어준다는 데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추정 60분에 나왔던 건데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는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당연히 통증이 심하고 그런 경우엔 저도 신경 성형술을 받으시라고 하는데 뭐 10번, 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끝없이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제 주변의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3번 정도 신경성형술 차단술을 해 봐서 안 되면 더 이상 의미를 주 두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더 정확한 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셔야 되겠죠. 예. 자, 우선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가장 훌륭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